이른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민주는 교복 위에 두툼한 외투를 껴입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었다. 오늘은 12년 동안 준비해온 대망의 수능시험 날이었다. 온 가족의 기대가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고 스스로도 이 시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었다. 늦으면 안 돼. 절대 늦으면 안 돼.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손목시계를 흘깃 보니 시험장 입실 마감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그때 민준의 시야에 무언가 스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골목길 모퉁이, 검은 패딩을 입은 한 남자가 빙판에 미끄러져 쓰러진 것이었다. 서류 가방이 터지면서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남자는 안경까지 날아가 허둥지둥 손을 더듬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췄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지금 멈추면 시험에 늦는다. 미래가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냥 지나치지 마. 민주는 망설임 끝에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에요. 남자는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민주는 그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도로에 흩어진 서류들을 부지런히 모았다. 정말 고맙네. 요즘 세상에 이런 학생이 있다니. 남자는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주는 그의 손바닥에서 피가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학생, 내 시험에 늦는다. 어서 가. 난 괜찮아. 민주는 마지막으로 그를 살피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버스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아, 제발. 당황한 민주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빈 택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결국 민주는 지하철역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탑승에 성공했지만 이미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 있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 앞에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8시 10분을 기해 시험장 출입을 종료합니다. 늦은 수험생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민주는 숨을 몰아쉬며 달려갔지만 시험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늦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장이 불가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순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민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멀어 보였다. 수험생들은 이미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주먹을 꼭 쥐었다. 내가 왜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찢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르는 눈물에 속절없이 젖어갔다. 그렇게 민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놓쳤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한 작은 친절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 잿빛 너머에는 분명히 따스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시험장 앞 계단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몸을 타고 올라와 등골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눈꺼풀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둘렀다면 혹은 그냥 지나쳤다면. 수백 번도 넘게 머릿속에서 상황을 되돌려 보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다. 시험장 안에서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험생 여러분, 답안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칼날처럼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금 이 순간 친구들은 모두 시험지 위에 연필을 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바깥에서 초라하게 앉아 눈발 속에 파묻혀 있었다. 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8시 20분. 모든 것이 끝난 시간. 그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얼어붙은 도로를 맨몸으로 걷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듯했다. 자책과 수치심,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후회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릴 적부터 민주는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공부해왔다. 친구들이 놀 때도 그는 도서관에 있었고 가족 여행 대신 학원 수업을 선택했다. 모든 것은 오늘 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단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민주는 가까운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얗게 내리는 눈이 그의 머리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갔다. 폰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숫자 버튼에 손가락이 닿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죄송해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오전 내내 민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춥고 배고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웠다. 그러다 문득 아까 도왔던 그 남자가 생각났다. 그 남자의 얼굴, 흘깃 보았던 지친 눈빛. 괜찮으실까? 자신은 시험을 놓쳤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건 아닐까?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자 겨우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았다. 얼어붙은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약하게나마 따뜻함이 퍼졌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을까?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비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디고 무거웠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민주는 심호흡을 크게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민준아, 다녀왔어?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민주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어머니가 급히 거실로 나왔다. 민준의 붉어진 눈가를 보고 그녀는 곧바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주는 고개를 떨궜다. 몸이 스르르 주저앉았다. 시험을 못 봤어요. 잠시 정막이 흘렀다. 그 정막은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안아주었다. 꼭 따뜻하게.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민주는 그 품 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울음에 지쳐 잠든 얼굴 위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잘했어. 민주는 아직 몰랐다.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민주는 여전히 집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민준아, 산책이라도 하고 올래? 어머니는 매일 다정하게 권했지만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 새벽마다 깨어나 시험을 놓친 그날 아침을 끝없이 되돌아봤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냥 지나쳤더라면.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었다. 어느 날 집으로 낯선 소프 하나가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단지 깔끔한 필체로 적힌 작은 메모 한 장만 붙어 있었다. 민준 학생에게 당신의 용기와 따뜻함에 감사드립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서류 가방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메모와 함께 신문 기사 한 장이 있었다. 신문에는 커다란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익숙한 얼굴. 바로 며칠 전 빙판길에 쓰러졌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신문 속 남자의 이름과 직함을 보는 순간 민주는 두 눈을 의심했다. 한민그룹 회장 한도현. 비밀리에 후계자 찾기 프로젝트 추진 중. 한민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민주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한도현 회장은 거대한 기업 제국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고 수년 전부터 세상과 거리를 두며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신문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다. 최근 건강 악화로 후계자 선발을 위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 그는 인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그날 빙판길에서 만났던 그 순간,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쩌면 의도된 시험이었을까? 민주는 가방 안을 다시 살폈다. 가방 한쪽 주머니에 고급스러운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준 학생, 진심은 언제나 길을 연다. 조만간 다시 만납시다. 한도현.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모든 후회와 절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인생은 생각보다 더 넓고 깊은 것일지도 모른다. 시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며칠 뒤 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카드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서울 한복판 고요한 골목 안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저택. 그 앞에 서자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다. 문 앞에는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민준 학생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응접실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리고 그곳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익숙한 남자가 있었다. 오랜만이네, 민준 군. 한도현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민준은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한 회장은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날 고맙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난 자네 같은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 수년을 기다렸네. 세상이 바빠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만 생각하지. 하지만 자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선택했어. 그 용기와 따뜻함이야말로 이 시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네. 민주는 눈앞이 아찔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아나.
그는 손짓을 하더니 비서가 두꺼운 서류 하나를 가져왔다. 이건 자네에게 주고 싶은 제안이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거기에는 장학금 지원서, 특별 인턴십 참여 제안서, 그리고 한민그룹 특별 채용 프로그램 안내서가 들어있었다. 선택은 자네에게 달려있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걸.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을 뿐이야.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민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시험지가 아닌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꿈을. 밖으로 나오자 서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처음으로 알았다. 진심은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민주는 한도연 회장을 만난 이후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 것만 같았다. 늘 좁은 골목만 걷던 자신이 이제는 넓은 대로를 앞에 두고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내가 과연 이런 기회를 받아도 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다. 회장은 선택은 자유라고 했지만 민주는 선택을 미룬 채 매일을 고민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교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학생회관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을 품고 학교에 도착한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에도 화려하게 꾸며진 강당이었다.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준 학생,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순간 민준은 눈을 의심했다. 강당 안에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가득했다. 모두가 박수치며 민준을 향해 웃고 있었다. 그때 무대 중앙에서 한 교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학생 한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타인을 위해 손을 내민 용기 있는 청년. 그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어색한 걸음으로 무대에 오르자 강당 전체에 또 한 번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커튼 뒤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흰 머리에 고급 정장을 입은 한도연 회장이었다. 회장님, 민주는 깜짝 놀랐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민준 군, 오늘은 자네를 위한 자리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세상은 성적표로 사람을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강당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이 청년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오늘 민준 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한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며 화면이 켜졌다. 스크린에는 한민장학재단이라는 이름과 함께 민준의 이름이 새겨진 장학증서가 등장했다. 수혜자, 강민준 목표, 꿈을 향한 무제한 지원 후원 기간, 전 과정. 민준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민준 군은 앞으로 학비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민그룹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강당 안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득 찼다. 민준은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친구들의 응원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진심은 언제나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깊이 진심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주는 강당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회장은 민준에게 조심스레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건 개인적인 선물이네. 민준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젊을 때 늘 품고 다니던 만년필이야.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걸 꺼내어 글을 썼지.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자네도 앞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이 만년필을 꺼내길 바라네. 자신의 길을 믿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민주는 상자를 소중히 가슴에 안았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회장은 빙긋 웃었다. 평생 쓰게 될 걸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나는 어쩌다 이런 길에 서게 되었을까?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 작은 손길이 이렇게 커다란 파동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았다. 삶은 단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다. 민준의 세상도 어느새 눈부시게 변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을 캠퍼스. 하지만 이제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교정을 걷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민준 선배님,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민준은 쑥스럽지만 환한 미소로 답했다.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과거의 자신은 늘 고개를 숙이고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세상을 마주볼 수 있었다.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게 된 것이다. 수업이 끝난 오후, 민주는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도연 회장이 선물한 낡은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내 미래를 써 내려가야 해. 민주는 조심스레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진심은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꿈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갔다.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적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이 기적 같은 기회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몇 달 후, 민주는 한민그룹 산하 장학재단의 청년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 처음에는 서툴렀다. 회의에서는 긴장해 말을 더듬기도 했고 기획서가 반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동료들과 선배들의 격려를 들을 때마다 그는 더 깊이 다짐했다. 나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한도연 회장에게 초대받아 조용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회장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잘 지내고 있나, 민준 군? 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제 자네는 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네? 나는 한때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젠 알래. 세상을 진짜로 바꾸는 건 젊은 진심들이라는 걸.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민준 군, 내 길을 따라오지 말게. 자네만의 길을 걸어가게.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맞부딪혔다.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날 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릴 때부터 바라보던 별들이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별빛은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민주는 주먹을 꼭 쥐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차례야. 그는 그렇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과거의 아픔도 눈물도 절망도 모두 껴안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다.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